번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경험할 만큼 일상적이죠. 미국에서는 번개 사고가 두 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매년 평균 100명의 사망자와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자연의 분노라 할 만한 번개는 우리의 가정, 숲, 도시를 공격합니다. 예외는 없죠. 번개는 진정한 파괴의 화신입니다. 매 순간 지구 곳곳에서는 2,000개의 뇌우가 발생합니다. 뇌우는 보통 몇 시간 후면 사라지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용한 강을 급류로 만들 수 있죠. 우박은 농작물과 건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뇌우는 최후의 무기인 번개를 일으킵니다. 지구상에는 매일 850만 번의 번개가 내리칩니다. 번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며 화재를 일으키고 폭발의 원인이 되죠. 이집트의 농촌마을 외곽에 위치한 연료 저장 탱크가 폭발한 것도 번개 때문이었습니다. 번개가 일으킨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00명이 넘었습니다. 번개는 특이한 기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태양 표면의 3배나 될 만큼 뜨겁습니다. 번개가 땅에 닿는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구 1300만 개를 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모습은 전기가 공기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번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켓이라도 마찬가지죠. Oh, the rocket just got hit. 플로리다는 미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번개가 가장 빈번한 곳이죠.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뇌우가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2.5평방킬로미터당 매년 20회의 번개가 내리치기 때문에 우주선 발사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1969년 11월 14일 아폴로 12호 발사 현장인 플로리다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폴로 12호는 달로 향하는 두 번째 유인 우주선으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고 있었죠. 8,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s running. Commit. Liftoff. 하지만 발사 직후 우주선은 번개에 맞았습니다. 일부 전자장비가 고장났지만 우주선은 곧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았죠.
번개 현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31년) 로버트 반더그리프트가 만든 이 발전기는 원래 원자가속을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이번에는 번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실제 번개의 규모와 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개는 보통 0.2초 정도 지속되지만 실험은 실제 속도의 75%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실험용 번개는 150만 볼트의 정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번개는 수억 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뇌우가 몰려오면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죠. 천둥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사실 천둥이란 번개가 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우죠. 하나, 둘, 셋. 이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천둥보다 번개가 먼저 보이는 이유는 빛의 이동 속도가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번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데 3가지 셌으니 거리는 대략 1km 정도죠. 만약 5가지 셌다면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번개는 천둥을 동반할까요? 번개는 대기 중을 지나면서 주위 공기의 온도를 올립니다. 이때 공기의 팽창 속도는 음속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커다란 소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천둥입니다. 만약 번개를 보자마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뇌우가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거는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친다는 신호입니다. 저거는 지표면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 그 위쪽의 차가운 공기의 온도차가 심할 때 따뜻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배추 모양이던 구름은 대장간에 있는 모루 모양으로 변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뇌운입니다. 뇌운에는 얼음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얼음 덩어리가 번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번개가 생길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구름 속의 전기가 해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과학자입니다. 그는 1752년 폭풍우 몰아치는 어느 날 뇌운 속으로 철사가 달린 연을 날렸는데 연줄 아래쪽에는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연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열쇠를 통해 전기가 흐르는지 느낄 수 있는 구조였죠. 이 실험으로 프랭클린은 구름에 전기가 있음을 증명했지만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몰랐습니다. 이후에 얼음, 작은 우박, 물방울이 전기를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운 속에서 공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물방울과 얼음 덩어리가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충돌을 통해서 다량의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 정전기가 엄청난 규모로 방출되는 현상이 바로 번개죠. 만약 번개를 예측할 수 있다면 번개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번개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매일 1명씩 번개 때문에 사망하는 걸로 보고 있죠. 우리는 일생 동안 번개를 3,000번 정도 경험하게 되는데 야외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번개에 맞을 수 있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는 5만 명이 모여든 콘서트장에 강력한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번개가 스타디움의 콘크리트를 부수면서 다수의 관중이 병원으로 후송됐죠. 남아프리카의 축구 경기장에도 번개가 쳤습니다. 다행히 사망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번개는 그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땅에 떨어지는 번개는 보통 차상전광입니다. 번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경로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죠. 번개가 가장 선호하는 목표물은 대형 빌딩입니다. 대형 건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물체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매년 100번이 넘게 번개에 맞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대형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는 없죠. 피뢰침은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건물로 향하는 번개를 자석처럼 끌어들입니다. 금속은 번개가 쉽고 빠르게 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전기는 금속 원자를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금속은 훌륭한 도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든 피뢰침은 번개를 땅으로 유도해서 전력을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에서 땅으로 전기가 이동할까요? 뇌운에는 음의 전기와 양의 전기가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부분은 배터리의 한쪽 전극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데 다른 전극을 만나서 전류의 흐름이 생기면서 번개가 형성되는 것이죠. 가끔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극전류가 구름을 빠져나와서 바로 지상으로 흡수되는 현상도 생기는데 이를 스텝 리더라고 합니다. 스텝 리더가 생기면서 빠져나온 음극전류는 지상에 있는 양극전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두 전류는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지상에 생기는 양극전류를 볼 수 있다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상에 형성된 양극전류 위쪽에 뇌운이 위치한 경우 건물, 자동차, 나무, 철탑 등 어떤 대상이라도 스텝 리더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큰 건물이나 금속 물체가 목표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대상을 찾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번개는 지상에서 구름으로 돌아가는 전기의 흐름이죠. 번개는 한 번의 흐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번까지 전기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반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의 이동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번개는 이동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금속과 달리 공기는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개는 저항이 낮은 경로를 찾아 이동하느라고 지그재그 형태를 취하게 되죠.
지상에서 사람이나 물체가 번개에 맞는 이유는 구름 때문입니다. At the same split second it hit the back door, my tongue started sizzling. 몸이 젖은 상태에서 번개를 맞으면 수분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바뀌면서 옷과 신발이 불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And I said, God, my feet are killing me. And I said, these are new flats. And I sat down and I looked at them. Both heels were blown out. They were melted, and there's an exit point. (1999년) 영국의 한 공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2명의 젊은 여성이 외상도 없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검시관의 조사 결과 이들의 가슴에서 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번개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브래지어에 들어있던 금속 와이어가 번개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린 시절 폭풍이 부는 가운데 철사로 된 난간을 잡고 있다가 번개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Lightning hit about a quarter mile up the fence line. 난간은 금속이었고 난간에 닿아있던 손가락엔 화상을 입었습니다. The tips of these 3 fingers right here were like you put your hand on a stove, but it was real hot. 금속을 통해 전해진 번개 때문에 전기 충격을 받은 거였죠. 수영장도 번개가 떨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우선 물이 전기가 통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또 물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무기 물질이 전기가 흐르기 쉽게 만들어주죠. 게다가 수영장 바닥에는 금속으로 된 타일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몸도 다량의 물과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수영장에 있다가는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번개가 친다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수영을 계속하는 사람은 상어가 주위를 배회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번개를 직접 맞고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번개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풀장에 번개가 내리치면 안에 있는 모두가 위험하죠. 번개의 전류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사방으로 퍼지면서 물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축구장 사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땅에 닿으면 촉수처럼 퍼지는데 땅이 젖어 있다면 최대 100m까지 전류가 퍼져나갈 수 있죠. 남자가 번개에 희생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남자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더 많죠. The bolt of lightning struck me in the left temple, went through my entire body, came out my feet, blew both shoes, 15 foot to either side, and the residual bolt actually knocked down the catcher, the batter, shortstop, second baseman. Everybody on the field was flat on their back. 미국에서는 번개 희생자의 80%가 남자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오후에 사고가 많은데 이때는 전통적으로 낚시나 골프를 많이 즐기는 시간이죠. 그런 만큼 낚시와 골프 관련 번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번개 사고의 위험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 코스에는 번개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험이 닥치기 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미국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죠. 매년 번개 사고로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And then just a bright light, and it just knocked me right off my feet. 앞서 알려드렸듯이 그외는 12살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철 난간을 만졌기 때문이었죠. 이후 그외는 골프를 치다가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웬과 친구는 15번 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The clouds were getting ominous, up in the distance. It was probably 6 or 7 miles away from us. 그웬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And I told my friend, I said, let's get out of here. We need to get out of here before the weather gets bad. 하지만 너무 늦었죠. I thought this is what it's like to die from being hit by lightning. The big boom. After the flash had hit me, I blacked out and I fell across my golf bag. Well, I really thought my legs had been blown off. I just was paralyzed from mid-chest all the way down and I couldn't feel anything, but I wasn't really upset. What else might happen? I was just alive. 그외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났지만 누구나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번개에 맞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뇌운 아래쪽에 있는데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한다면 번개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를 감지했다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죠. 번개 사고를 당한 사람 중 10 내지 20%는 사망합니다. 번개가 주는 전기 충격은 엄청납니다. 전구를 밝힐 정도의 전류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번개는 그보다 1000배나 강합니다. 다행히 죽지 않는다 해도 큰 부상을 당하죠. 번개에 맞으면 인체는 격렬하게 떨리기 때문에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번개의 열기가 몸에 머무는 시간은 1000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면 여러 번 화상을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번개 사고자의 75%는 만성마비와 뇌 손상을 겪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번개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폭풍이 몰아칠 때는 금속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국 공원의 사고는 금속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큰 나무, 특히 혼자 떨어져 있는 나무 아래는 피하세요. 나무는 높은 빌딩이나 산꼭대기처럼 아주 위험합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번개 한 번으로 수백 마리의 가축이 죽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번개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물속, 나무 아래, 들판입니다. 만약 들판에서 폭풍을 만났다면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번개에 맞을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폭풍이 몰아칠 때 두 번째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고무가 절연 재료이기는 하지만 타이어가 번개를 막아주려면 1.6km 두께의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내부가 안전한 것은 패러데이 법칙 때문이죠. 금속으로 만든 패러데이 상자에 번개를 직접 내리칩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할 것 같죠? 하지만 잘 보세요. 사람은 피해가 없습니다. 번개가 상자 안에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듯 금속을 따라 흐릅니다. 전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을 보이죠. 자동차는 커다란 패러데이 상자입니다. 혼잡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번개에 맞고 전자장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We saw a big burst of flame in the front. It hit the antenna and it looked like it exploded from the hood after it hit. I didn't know what happened. I got a signal that my front headlights were out and smoke started to fill the car and people were yelling at me to get out of the car. 자동차가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운전자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번개에 2번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3번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난간에서 1번 번개에 맞았고 골프 코스에서도 맞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아니었죠. Lightning hit the rear antenna of the car. It came inside of the dashboard lights, the radio, everything just got real bright. The car just died. Scared the stew out of me, and so I had to slow it down and then pull off on the edge of the road so I was safe, but I had no lights, no power, so nobody could see me.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자동차가 번개를 막아줬던 것입니다. 집이 최고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정말 그럴까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파손하는 자연현상은 번개입니다. 매년 3만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니까 매일 82채씩 부서지는 셈이죠. (2000년 6월) 플로리다 템파의 한 아파트 단지에 2주 동안 2번의 번개가 쳤습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굴뚝과 TV 안테나 등 모든 것이 번개의 목표물이 될 수 있었죠. 번개는 전화선을 따라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전화선을 타고 온 전류에 감전당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번개는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나 TV를 부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기를 쓰는 가전제품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샤워기나 싱크대 등 금속 파이프에 물이 흐르는 시설도 전류의 통로가 됩니다. 전도율이 높은 재료로 만든 모든 물체는 번개의 좋은 목표물이 될 수 있죠. 이곳은 애리조나의 건설 현장으로 번개가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동전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이 그 번개에 맞아 사망했죠. So much energy comes down, it has to find a ground, and that ground is a nail that's into the concrete in the floor, and his foot is on that nail. So it comes down, he receives a wound to the head, to the chest, and then an exit wound out the left foot.
번개 중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구름 속에서 일어나죠. 네온에는 일반 전기처럼 양극전류와 음극전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극전류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하늘에서 만나는 거죠. 스파크 현상은 같은 구름 내에서 일어나고 근처에 위치한 다른 구름과도 가능한데 이것을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구름 안에 번개가 머물면 열, 빛, 천둥, 전자파 등은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3천만 대에 달하며 각 항공기는 매년 평균 한 번씩 번개에 맞습니다. (1963년) 필라델피아 상공에서 착륙 허가를 기다리던 보잉 707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연료 탱크가 직접 가격당하는 바람에 2번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탑승자 81명이 모두 사망했죠. 다행히 최근 항공기들은 번개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패러데이 법칙은 항공기에도 적용됩니다. 항공기는 알루미늄 동체가 외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번개의 피해를 입지 않죠. 새로운 항공기가 비행 허가를 얻으려면 우선 번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이 실험실에서 진행됩니다. 항공기 날개 패널에 번개를 내리치는 테스트죠. So, what is the result? Do we have a melt through completely through? Okay. 번개가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입니다. 구름 입장에서는 표면이 금속인 항공기가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번개는 날개 끝, 꼬리 등 항공기 말단부에 떨어져서 동체를 지나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죠.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번개의 피해를 입지 않지만 외부에 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번개로부터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높이 솟아있고 금속 재질인데다 전선까지 달려있는 송전탑은 완벽한 먹잇감이죠. 번개가 송전탑을 노릴 경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도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송전탑에 엄청난 전류를 흘리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기가 끊깁니다. 1997년 뉴욕에서는 1시간 만에 4번의 번개가 연속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번개들이 각각 주요 송전 시스템에 떨어지면서 도시는 완전히 마비됐고 지하철까지 멈춰섰죠. 번개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송전선에 떨어지자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처럼 도시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도시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약탈이 시작됐고 월스트리트까지 멈춰버렸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70년대 이야기고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송전 시스템에 번개가 떨어져도 피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금속 코일인 과전압 보호 소자는 번개의 충격파를 흡수해서 피해를 막아줍니다. 과전압 보호 소자가 번개를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숲에 떨어지는 번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번개가 내리쳐서 숲에 산불이 일어나면 나무 껍질이 불타면서 수액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래된 고목들도 죽고 말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번개 열기는 나무 내부에 숨어 있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다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세계적으로 번개에 의한 산불이 매일 수백 건씩 일어납니다. 산불의 가장 큰 자연 원인이 바로 번개죠. 미국에서만 매년 10,000건 이상의 산불이 번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해마다 수백만 에이커의 숲이 사라집니다. 2003년 여름, 유럽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쳤습니다. 포르투갈은 최악의 산불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중 대다수가 번개에 의한 것이었으며 2주 동안 계속된 산불로 많은 숲이 불탔으며 15명이 사망하고 10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산불로 인한 파괴는 숲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연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 위치한 르완다는 그 기후 때문에 가장 번개가 잦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따뜻하고 습한 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르완다는 우기 동안 뇌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르완다에는 평방킬로미터당 평균 80번 이상 번개가 내리칩니다. 하지만 뇌우가 있어야 번개가 치는 건 아니죠.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구름에서도 번개가 일어납니다. 화산재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뇌운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강한 회오리 바람도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드물긴 하지만 눈보라가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모래폭풍도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입자가 충돌하면서 정전기를 만드는 건 공통사항이죠. 그렇다면 맑은 여름밤에 볼 수 있는 소리 없는 번개는 어떻게 생길까요? 소리 없는 번개는 멀리 떨어진 뇌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천둥이 없는 번개를 말합니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지는 번개도 있습니다. 이런 번개는 폭풍에서 32km 떨어진 지점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드물지만 매우 강력한 이 번개는 일반 번개보다 몇 배나 강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번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번개 중에는 1989년에야 그 존재가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기묘한 모습의 빨간색 반짝임과 파란색 분출은 항공기 운항 고도보다는 높고 위성 고도보다는 낮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장면은 알래스카 대학 연구팀이 특수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 찍은 것입니다. 파란색 분출은 초당 100km를 상승합니다. 이런 현상은 뇌우가 구름 속에서 번개를 통해 전기를 방출하는 순간 뇌우 위쪽에서 발생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도 일반 번개가 치는 순간 뇌운 위쪽에 발생합니다. 이 낯선 형태의 번개는 밝은 빨간색을 띠며 파란색 가지가 뻗어 있는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번개의 에너지와 파괴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가까운 곳에도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번개가 있습니다. 구전은 자연현상 최고의 미스터리로 중세시대부터 그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02년 여름 인도 북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당시 날씨는 덥고 건조했으며 낮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야간에 구전 현상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졌죠. 목격자들은 축구공보다 작은 물체가 땅에서 수십 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이동하면서 작은 소리와 열을 내뿜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구전 현상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규소 조각이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일반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토양은 극단적인 고온으로 더워지면서 기화하는데 이처럼 번개에 의해 기화된 토양이 공처럼 뭉친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실험을 통해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전은 자연의 미스터리로 남았고 아직도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일반 번개만으로도 걱정거리는 충분합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의 번개 중심지이자 나사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60년대 아폴로 12호가 번개에 맞자 나사에는 비상이 걸렸죠. 이제는 최첨단 번개 검출 및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T-10, 9, 8, 7, 6, 5, 4, 3, 2, main engine start, 0 and liftoff. 케네디 우주센터는 맨해튼 크기로 번개의 천국입니다. 11개의 철제 발사대, 물, 넓은 공간, 복잡하게 얽힌 전화선을 비롯해서 각종 전자장비와 압축연료 탱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나사는 번개를 예측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구름의 전기 상태와 지상의 전자기장까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발사 일정이 잡히면 나사 기상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기상팀은 번개에 각별한 주의를 쏟는데 구름 속에서 아주 작은 전자기장이 검출되면 발사는 취소됩니다. 1987년 무인 우주선 아틀라스 센토호가 발사 49초 만에 번개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light attitude disturbance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진로를 완전히 이탈했죠. We have lost telemetry. We don't know quite why yet. We have no data. No telemetry data from any source at Hangar AE. 나사는 어쩔 수 없이 로켓을 폭파했습니다. 기상팀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로켓이 번개가 치는 구름 속으로 진입했던 것이죠. 우주선은 구름 속에 있던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좋은 표적이 됐습니다. 로켓이 번개에 맞는 눈 깜짝할 순간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과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방전하는 현상은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번개는 자연의 불꽃놀이로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그 위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과 같습니다. 번개는 신비하고 치명적인 파괴의 화신입니다.